박사과정 김광식이라고 합니다. 오늘 제가 발표할 내용은 유전자 제조합 박테리아를 이용해서 초고속 독성을 스크리닝할 수 있는 바이오세이트의 개발에 대한 연구와 그리고 기존의 독성 생시험법으로 많이 사용되고 있는 울베르 생시험법과의 비교를 통해서 이 센서 키트의 응용 가능성을 타진해보고자 하는 연구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존에 굉장히 광범위하게 사용되는 독성 생시험법 시스템으로는 마이크로톡스라는 시스템이 있습니다. 아재인바이러먼털 사에서 해양 발광성 미생물인 비보리오 피셔라이를 동결검사한 상태로 직접 판매를 하고 있는데요. 이 비보리오 피셔라이 분들은 독성 스스로 발광을 내고 화학물질과의 접촉을 통해서 빛이 감소하게 됩니다. 그러면 EC50 밸류, 즉 빛의 감소가 50%가 일어나는 그런 독성 기준을 잡아서 시험하고자 하는 시료의 독성 평가를 하게 되는데요. 실제 이 시스템은 현재 미국의 EPA의 공인 시험법으로 인정을 받고 있고 전 세계적으로 독성 프리스크리닝 하기 위한 연구 진행에 많이 이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시스템의 몇 가지 단점을 간략하게 생각을 해보면 단순히 이 시스템은 독성의 유무와 어느 정도의 강도만을 나타내주는 인포메이션을 주기 때문에 만약에 어떤 독성 물질이 세포에 특이적으로 유전자 손상이나 단백질 손상 또는 세포막 손상에 관한 그런 어떤 독성에 대한 클래시피케이션이 불가능하고 그런 독성 스트레스 이펙트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 주는 데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연구실에서는 이러한 단점을 극복하기 위해서 다양한 유전자 제조와 발광 박테리아를 개발을 하고 있는데요. 유전자 제조와 발광 박테리아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은 이 유전자 제조와 발광 박테리아는 저희가 좀 대장균을 사용하는데 대장균 안에는 스트레스 프로모터와 스트레스 프로모터 뒤에 발광 유전자를 달아서 이 박테리아가 외부의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은 스트레스 프로모터가 뒤에 발광 유전자를 발현시키게 돼서 발광의 강도 정도를 통해서 독성의 유무를 판단하게 되고 스트레스 프로모터의 종류에 따라서 우리가 이 스트레스 프로모터는 이콜라에서 다양한 스트레스 프로모터를 선별할 수가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유전자 손상의 프로모터, 유전자 손상 탐지기 위한 프로모터는 렉A라는 프로모터를 사용하고 또는 멤브레인 손상을 탐지하기 위해서는 페브레이, 산화도 손상을 탐지하기 위해서는 캐치 프로모터를 이용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러한 균주가 독성을 어떻게 감지를 하는지에 대한 쪽을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면 평상시에 외부에 대한 어떤 스트레스 자극이 없을 경우에는 스트레스 프로모터가 발광 유전자를 굉장히 작게 인버터화 시킵니다. 그래서 굉장히 낮은 양의 발광을 나타내다가 서브리살 농도 이하의 어떤 외부 스트레스나 독성 화학물질이 들어오게 되면 이 스트레스 프로모터가 굉장히 뒤에 있는 발광 유전자를 굉장히 과발현시키게 됩니다. 따라서 어느 특정 독성 농도 이하까지 발광 농도가 증가하게 되고요. 미셀 컨센트레이션 이상의 어떤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 스트레스 프로모터의 발현 정도는 더 강해지지만 미셀 컨센트레이션의 작용으로 세포 자체가 메타볼릭 이니비션을 받거나 셀룰러 톡시서티를 받기 때문에 오히려 바이러스는 감소하게 되는 패턴을 나타내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가 세포의 스트레스 정도를 발광 값의 함수로 표현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실험을 위해서 사용한 균주를 대표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대표적으로 크게 네 그룹을 클래시피케이션할 수 있는 균주를 사용했습니다. 유전자 손상을 탐지할 수 있는 균주인 DPDH, 그 다음에 산화도 손상을 탐지할 수 있는 균주, 생물막 손상을 탐지할 수 있는 균주, 그리고 히시약 손상에 대해 민감하게 반응하는 균주를 4개 균주를 선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하이스루프 독성 센서 키트를 개발한 과정을 설명을 드리면요. 앞에서 보여드렸던 4가지 균주 이외에도 굉장히 많은 수의 균주를 저희가 보유를 하고 있는데 이러한 균주들을 이와 같이 96개 플레이트에 고정한 에틸리스를 써서 발광 박테리아를 고정화를 시키게 됩니다. 그래서 각각의 웹에서 다른 균주를 고정화시킬 수도 있고 지금 이 개발 단계에서는 서로 다른 4종류의 균주를 구획을 불어서
컨트롤 웰과 어세이웰 부분을 넣어서 이제 고정화를 시켜서 어세이를 진행을 하게 됩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여기에는 이제 발광 박테리아와 그 매트릭스가 고정화된 상태로 존재를 하게 되고요. 그 화학물질 테스트하고자 하는 샘플을 주입할 경우 샘플에 어떤 그 독성물질이 있다고 보시면 될 경우 그 각각 특이적으로 발광이 증가하는 현상을 나타내십니다. 그래서 그 고정화시키고 어세이하는 방법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 적정 OD까지 셀을 컬처하고 그 다음에 센트리퓨지로 해서 셀 디블리스를 얻습니다. 그리고 그 배지를 스포너턴트를 버리고 프레시한 엘비미디움 500마이크로 리서스펜전을 시켜서 저희가 사용한 매트릭스, 고정화 매트릭스는 LBR 매트릭스입니다. 그 LBR 매트릭스를 40도씨에서 셀과 미싱을 시킵니다. 그리고 약 150마이크로리터씩 각각의 외에 그 매트릭스를 분주를 하게 되고 5분 정도 룸템퍼러처에서 솔루션 파이를 시키고요. 그리고 테스트하면서 100마이크로 샘플을 주입하고 96mm 어세이를 실시를 하게 됩니다. 이 시스템을 개발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변수 조건들이 있는데 저희는 이제 pH나 그리고 다른 그 샘플에 대한 그 LBR 매트릭스의 농도에 대해서 이미 옵티마이제이션이 되었었기 때문에 이 실험에서 먼저 그 셀 컬처 덴서티에 대한 옵티마이제이션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바와 같이 각각 4군주에 대해서 그 각각의 OD로 컬처를 하고 그 OD에서 그 반응성을 두 가지의 농도로 반응성 각각의 케미컬에 대해서 살펴본 것입니다. 여기서 이제 대표적으로 선정한 케미컬들은 그 각각의 대표적인 균주에 특정 스트레스를 많이 주는 그 케미컬을 선정하여서 실험을 실시했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산화도천산을 탐지할 수 있는 균주는 OD가 1.5일 때 가장 낮은 농도와 높은 농도의 베리에이션이 가장 컸기 때문에 가장 브로드하게 그 농도 레인지를 탐지할 수 있다고 판단이 돼서 1.5까지 컬처를 하는 고정화를 실시를 하였고요. 나머지 균주에 대해서도 역시 비슷한 가이드라인을 두어서 그 OD 0.8일 때 고정화를 했을 때 고정화를 테스트를 했을 때 가장 민감하게 탐지를 하는 것을 알아냈고 앞으로 모든 실험은 각각의 균주에 대해서 이 옵티컬 덴시티에서의 그 실험을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간략하게 각각의 화학물질 농도에 따라서 도스 디펜던트한 패턴을 보여주는 결과가 되겠는데요. DPD 이후는 산화독성산을 굉장히 잘 감지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하이드로젠 페로사이드를 접종시켰을 때 이게 이제 그 리얼타임 데이터고요. 실제 그 하이드로젠 페로사이드를 접종시켰을 때 핵문학 손상이나 유전자 손상 그리고 희시작 손상에 대해 시작 손상을 감지할 수 있는 웰에서는 전혀 어떤 도스 디펜던트한 패턴이 나타나지 않았지만 그 산화적 손상을 탐지할 수 있는 DPD 이후의 균주에서는 어느 특정 농도 이상까지 그 도스 디펜던트한 패턴을 보이면서 그 발광 스트레스에 대한 반응성을 나타내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여기서 보시면 지금 최대 스페셜한 농도가 0.35%인데 이 이상의 농도에서는 오히려 그 발광빛이 감소하기 때문에 이 데이터에서는 제외를 하겠습니다. 이 균주 같은 경우는 늘 유전자 손상을 탐지할 수 있는 균주로서 마이토마이신이라는 유전자 손상 물질을 접종시켰을 때 도스 디펜던트한 패턴이 나타나는 것을 보여주고요. 역시 다른 그 웰에서는 전혀 발광 현상이 나타나지 않는 걸 확인했습니다. 다음. 페놀은 대표적으로 그 희시작 손상과 멤브레인 손상을 일으키는 물질로 알려져 있는데요. 그래서 보시는 바와 같이 농도별로 주입을 하였을 때 그 희시작 손상을 탐지할 수 있는 균주에서 발광성이 도스 디펜던트하게 증가를 하고 멤브레인 손상을 탐지할 수 있는 그 균주에서도 도스 디펜던트하게 발광이 증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앞에서 보여드린 결과들을 토대로 봤을 때 스페시픽하게 어떤 스트레스별로 그루핑이 가능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고요. 모든 어세이 시간이 주로 4시간 정도 이내로 그 모든 어세이를 수행을 하였는데 도스 디펜던트한 패턴은 최대 빠르게 2시간 이내로 나타나는 것을 확인해서 굉장히 빠르게 다양한 그 독성을 측정할 수 있는 키트가 개발되었음을 확인을 하였습니다. 저희가 이제 궁극적으로 이제 이 키트에 대해서 이제 궁극적으로 이제 갖고 있는 목표가 오프 더 쉘프 바이오센서 키트인데 즉 다시 말해서 언제든지 필요할 때마다 그 서랍에서 꺼내서 일회용으로 쓸 수 있게 만들기 위한 것이 가장 큰 목적인데 그 방법을 위해서 처음에 약 한 10개 정도의 그 플레이트를 고정을 해놓고 그 다음에 고정한 매트릭스가 마르지 않게 캐핑을 한 다음에 하루씩 냉장고에 보관하면서 하루에 한 번씩 그 농도 레인지별로 도스 디펜던트 패턴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시간이 지날수록
그 어떤 특정 농도에 대해서 맥시멈으로 나타낼 수 있는 그 발광량은 감소를 하지만 그 도스 디펜던트한 패턴은 확연하게 약 3주 정도까지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액티버티가 떨어지는 문제보다는 도스 디펜던트한 패턴을 얼마나 장기간 보여줄 수 있는지가 중요하기 때문에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좀 더 그 보관 방법을 개선시킨다면 2달, 3달 이상 보관을 하면서 사용할 수 있을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다음 슬라이드. 그래서 이제 이번에 이제 간략하게 앞에 내용을 이제 요약을 한 결과가 되고요. 다음 슬라이드. 그래서 이제 그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이 물별을 이용한 생시험법이 그 독성을 프리스크리닝하는 단계에서 가장 광범위하게 사용되는 방법이고 그 미국의 EPA 메서드에서도 공인을 받은 메서드이기 때문에 그 독성 프리스크리닝 단계에서 굉장히 많이 활용되고 있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앞에서 개발되었던 그런 독성 센서 키트를 이 물별로 시스템과 비교를 해서 과연 저희가 개발한 시스템이 기존의 시스템과 어떤 차별화된 그 장점을 부각시킬 수 있는지와 기존의 시스템의 재현성을 잘 따라갈 수 있는지에 대한 판단을 하기 위해서 이와 같이 그 물별로 실험을 병행을 하였습니다. 일반적으로 그 물별로 테스트는 이와 같이 각각의 그 작은 컵에다가 구하지 하루 이내에 그 물별을 5마리씩 각 컵에 이제 컬처를 하게 되고요. 여기에 이제 농도별로 각각의 그 독성 물질의 농도별로 주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하루 지난 후에 죽은 다툼이나 물별의 개수를 카운팅을 해서 그 프로빙 메소드로 LDP 값을 계산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모델 케미컬로 선정을 한 것이 그 페놀릭 컴파운드를 선정을 해서 비교를 하고자 하는데요. 저희가 사용한 케미컬은 총 6가지입니다. 페놀, 트크로페놀, 다이크로페놀, 엠크레졸, 피크레졸을 사용을 하는데 일반적으로 페놀라이드가 증가를 하게 되면은 독성이 증가한다고 알려져 있고요. OMP 크레졸에 대해서는 그 독성의 차이가 크게 나타나지 않는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일단은 앞에서 보여드린 그 독성 하이스쿠 그 고정화 센서 시스템을 이용해서 이제 어세이한 결과를 말씀드리면 이 실험을 위해서는 그 앞에서 보여드렸던 4가지 균주 이외에 그 비브리오 피셔라이와 동일하게 그 현상을 나타냈습니다. 즉 독성을 감지하기 위해 빛이 감소하는 균주를 하나 더 고정화를 시켜서 그 기존의 시스템과의 그 차이점을 구별을 하고자 하였습니다. 보시는 것과 같이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DPD254번 같은 경우는 멤브레인 손상을 탐지할 수 있는 균주라고 말씀드렸는데요. 그 앞에 6가지 케미컬을 어세이한 결과 오직 이 균주에서만이 반응성을 나타냈습니다. 농도별로 각각 나타나는 발광의 강도의 정도가 페놀과 어느 정도 그 도수 디펜던트한 패턴을 보이고요. 트포크로페놀 같은 경우는 굉장히 독성이 강하기 때문에 약 한 50ppm 이상에서는 오히려 발광이 감소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 G12 균주 같은 경우는 농도가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발광 정도가 감소를 하고요. 보시는 바와 같이 그 페놀, 트크로페놀, 다이크로페놀의 순서로 그 독성이 증가함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크레졸 같은 경우는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그 화학종에 대한 그 다프냐 어세이나 비브 피셔 어세이에 대해서는 크게 그 독성의 차이점을 판별을 할 수가 없었는데요. 마찬가지로 이 G12 균주에서도 거의 3개의 케미컬을 이용해서 비슷한 패턴을 나타내게 됩니다. 그러나 멤브레인 손상을 탐지할 수 있는 그 균주에서는 각각에 나타나는 도스 디펜던트 패턴이 농도 레인지별로 조금 민감하게 차이가 나타나는 걸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건 이제 다투냐를 어세이를 한 결과가 되는데요. 이와 같이 그 하루가 지난 다음에 각각의 농도를 적중한 그 컵에서 그 서바이벌 퍼센트를 측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서바이벌 퍼센트를 프로빙 메서드로 환산을 하게 되면 LGP 값을 계산할 수가 있게 되고요. 그래서 그 앞에 이제 그 보여드렸던 그 하이스쿠 시스템의 결과와 그 다프냐의 그 LGP 값의 결과를 정리를 해서 보여드리면요. 다프냐 테스트 결과 페놀에서부터 그 클로라이드가 증가하는 트트크로페놀까지 LDP 값이 점점 작아지는 걸 확인할 수 있었고, 즉 클로라이드가 증가하게 되면은 역시 다투냐에서도
그 독성이 증가함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크레졸류에서는 거의 세 화학 중에 그 LDPT 값이 비슷함을 확인할 수가 있었고요. 앞에서 보여드린 그 G12 등류 같은 경우는 페놀, 투클로페놀, 투포디클로, 다이클로페놀 중도 역시 독성이 증가함을 확인할 수 있었고, 이 경우에도 OMP 크레졸류에 대해서도 OMP 순도 약간의 독성이 증가하는 패턴이 나타나지만 그게 큰 차이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 DPD 2540 분주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제 특별하게 가이드라인을 제시를 했는데, LDPT 값과 비교를 하기 위해서 가이드라인을 제시를 했는데, 독성을 감지하기 위해 발광이 증가를 하기 때문에 발광이 1.2배 증가하는 농도 레인지로 그 기준을 삼았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발광성이 1.2배 증가하는 농도가 역시 클로로기가 붙은 페놀에서는 클로로기가 증가할수록 독성을 민감하게 탐지할 수가 있어. 클로로페놀기가 증가할수록 독성이 증가함을 확인할 수 있었고요. OMP 크레졸류에 대해서도 OMP 순으로 독성이 민감하게 생물학 손상의 독성을 일으킨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체적인 그 세 가지 그 시스템에 대해서 그 독성을 얼마나 많이 기대되는지에 대한 그 모델을 어레인지를 해봤는데, 각각의 그 크레졸류와 페놀류에 대해서는 약간의 차이가 있지만, 그 페놀 그룹과 크레졸 그룹에서의 독성 패턴 오더는 동일한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좀 유념하셔야 될 게, 탐지할 수 있는 농도의 레인지가 미생물에서는 약간 좀 물벼룩보다는 약간 우풍을 확인할 수가 있었는데요. 이 이유는 두 생물종 간의 대사작용이나 그런 것들이 차이가 있을 수 있고, 한 가지 유의하시면 다프니아 어세이는 어큐 테스트를 위해서는 하루 동안의 익스포저 타임을 갖게 됩니다. 그러나 저희 시스템 같은 경우는 4시간 이내에 그런 쇼텀 어큐 4시간 이내에 어세이 시간을 갖기 때문에 이 어세이 시간에서 나타나는 그 차이점 때문에 약간의 민감성이나 차이가 나타날 수가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다음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요. 저희가 개발한 하이스루프 시스템이 독성을 클래스파이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어느 정도의 독성에 대한 정성과 정량적인 분석이 가능하다는 것과, 그리고 4시간 이내로 빠른 어세이 타임을 갖고 있다는 장점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고정한 박테리아의 종류에 따라서 다양한 스페서픽한 데미지를 탐지를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고정화를 해서 보관하면서 사용을 하기 때문에 전 컬처 단계가 필요 없기 때문에 언제든지 원하는 대로 갖다가 쓸 수가 있는 장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역시 기존에 많이 사용되고 풀스크린 단계로 많이 사용되고 있는 물벼룩 어세이와 비슷한 재현성을 나타내면서 실제 응용이 된다면 신뢰성 있는 데이터를 언제든지 확보할 수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이상으로 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